지구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 봅시다. 자, 보면 여러분들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흡수한 총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그다음에는 지구가 방출하는 총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체의 표면에서 열 전달 방법이 세 가지잖아요. 전도, 대류, 복사. 그 중에 복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뭘 방출합니까? 복사 광선을 방출을 해요. 온도가 낮으면 주로 적외선의 형태로, 온도가 높으면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복사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수의 형태로 방출합니까? 빛의 형태로 방출하죠. 그래서 얘는 진공 상태에서도 열이 전달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우주 공간을 통해서 날아오는 것도 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복사 평형도 일종의 무슨 평형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들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열 평형이에요. 고온의 물체랑 저온의 물체를 같이 두면은 어느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온도가, 도자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복사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복사 평형은,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서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크게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뭐까지 일어나서 그래요? 온실 효과까지 같이 더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 평형이 안 되면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더 많으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고, 나가는 에너지 양이 많으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 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건데, 보면은 이게 지구 열수지라고 하거든요. 자, 봐봐.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었을 때 이 중에서는요 30%는 아예 어떻게 돼요? 흡수도 안 되고 그냥 반사돼서 나가버려요. 지구가 반사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은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양이 30%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지구 반사율이라고 합니다.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가 30%가 되는데 이거를 지구 반사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구름이나 대기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가 되기도 하는데, 지표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반사해 주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어디서 반사가 잘 될까? 그러니까 물에서도 반사가 잘 돼요. 근데 약간 거울처럼 돼 있는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가 잘 돼요. 여러분들 눈 온 다음 날 밖에 나가보면, 스키장을 가거나 눈썰매장 가보면 눈밭이 하얗잖아요. 선글라스 안 쓰면 눈 되게 부셔요. 왜? 태양빛이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눈이 되게 많이 부셔요. 그리고 스키장 가면은 되게 얼굴이 새카맣게 타요. 왜냐면은 눈에 자외선이 되게 많이 반사가 돼가지고 얼굴에 다 흡수가 돼서 까맣게 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얼음이나 눈에 되게 많이 반사가 많이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 반사율이 지표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바로 빙하의 면적이에요. 빙하가 넓으면 어떻게 돼? 눈이나 빙하가 많이 쌓여 있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되고, 눈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반사됩니다. 그럼 몇 프로 들어와? 70%가 들어오겠죠. 30%가 반사에 나갔으니까 70% 중에 50%는 지표에 흡수를 하고요. 20%는 대기와 구름에 흡수를 해요. 그러면 이 지표에서 흡수된 50%를 어떻게 돼요? 다시 지표는 방출을 해요. 알겠어요? 근데 지구는 대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양복사 에너지 20 흡수했죠. 그러면 여기서 50%가 다시 방출되면은 얘가 대기가 지구복사 에너지까지 흡수를 했다가 얘를 다시 지표로 다시 다시 쏘고 일부는 우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일부 흡수하고 지구복사 에너지도 흡수를 했다가 여기서 두 개를 받은 거를 하나는 위로 쏘고 하나는 아래로 쏴. 아래로 쏘면 지표로 어떻게 돼요? 다시 재방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흡수한 만큼 내보내게 되는 건데 지표에서 들어왔던 에너지를 구름이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다시 재방출하는 요 과정은 보면은 열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이렇게 갇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게 뭐예요? 온실 효과예요. 즉 지구 복사 에너지를 지구의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지표로 재방출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온실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내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일부는 재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표에서 방출하는 양 중에 일부는 막바로 우주로 나가고 일부는 대기에 흡수됐다가 일부는 다시 지표로 쏘고 나머지는 우주로 방출을 해요. 그러면 흡수했다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지구가 전체 흡수했던 얼마? 70%만큼을 그대로 방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00이 들어와서 30은 반사되고 70은 들어왔죠. 70이 들어온 걸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방출해서 내보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흡수하는 총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이 같게 되는 거죠. 70과 70만큼. 그렇지. 그러니까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서 뭐가 된다? 지구 복사 평형을 유지를 하고 있게 되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했던 지구 온실 효과 같은 거는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여러분들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무슨 형태냐면은 적외선의 형태예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주로 적외선의 형태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하고 일부 자외선이 조금 섞여 있는 이런 형태예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시광선, 자외선이 섞여 있는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인 적외선의 일부를 흡수를 했다가 지표로 다시 재방출하는 요 과정이 온실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는 상태보다는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일교차를 작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게 바로 저 온실 효과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기체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온실 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를 한 후에,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잘 흡수를 못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를 했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고 있는 기체를 온실 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방출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바로 뭐다? 이 온실 기체에 해당하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일정 농도 이상 너무 많아지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너무 많이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하니까 지구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들지 마.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적당한 건 좋은데 너무 많아지게 되면 지구 기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줘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 라고 불러줍니다. 온실 효과를 넘어서면. 자, 대표적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특히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가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석탄이나 석유, 가스를 태웠을 때 나오는 온실기체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지구는 달보다 평균 온도가 훨씬 높은데 대기가 없건 있건 간에 뭐는 유지가 돼요? 복사 평형은 유지가 돼요. 왜? 들어온 양을 100%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대기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복사 평형은 항상 일어나게 되는데 대신에 얘는 들어왔던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둬놓을 수 있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방출해 버려요.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영하 18도 정도인데 대기가 있는 지구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로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높은 상태에서 복사 평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보면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잖아요. 지구는 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지구에 나란하게 들어오면 위도별로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달라요. 즉 저위도 쪽하고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태양이 이루는 고도가 점점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작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태양의 고도가 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빛이 지표면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랑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보면은 1, 2, 3, 4 중에 어느 경우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을까? 1. 태양하고 지표면하고 고도가 높을수록 더 지표면이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요. 그러니까 수직이 됐었을 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태양광 발전을 할 때도 태양광 패널이 태양빛하고 어떻게 되면 거의 수직일 때가 가장 발전 효율이 좋다란 말이에요. 고도가 높을수록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높아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흡수량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봐봐. 보면 가운데 위도가 0도가 적도고요. 양쪽 끝이 이제 북이 남이 고위도인데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저위도에서는 많고 고위도로 갈수록 흡수량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요. 이렇게 줄어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위도별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이렇게 방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봐봐.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고 아래에 있는 게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더 과잉이 되죠.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는 많고 거꾸로 저위도 쪽은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어떻게 돼요? 많아요. 그러면 고위도 쪽은 이렇게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부족하고 저위도 쪽은 이렇게 에너지가 남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 과잉된 부분이 부족한 고위도 쪽으로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해요. 에너지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고위도로 이동을 시켜주는데 이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난류가 고위도로 이동을 하면서 따뜻한 해수가 찬 해수 쪽으로 가면서 열을 이동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 열대지방에서 발생한 태풍이나 아니면은 바람에 의해서 대기가 순환을 하면서 열을 어떻게 돼요? 부족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이렇게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난 지구에서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고위도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양이 이동이 제일 많은 게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가장 거의 비슷한 요 중위도 지역에서 에너지 이동량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위도 한 37도에서 40도 사이의 부근에
중위도 지역에서 가장 전체 이동량이 어떻게 된다? 많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이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에너지 불균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온실 효과가 너무 세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바로 지구온난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왜 온난화냐면은, 그러니까 왜 온난화가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지구의 대기 중에 뭐가 늘어나서 그래요? 온실기체의 양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래요. 온실기체 양 자체가 이산화탄소, 특히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래요. 자, 즉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우면 뭐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대표적인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온실기체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CO2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1850년 이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많이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1850년대에 이제 뭐가 발견됐어요? 이때가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나오고 석탄을 많이 떼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화석연료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알겠죠? 이래서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많아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올라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돼버리면은 일단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빙하의 면적이 줄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년설이라고 산 꼭대기에 눈이 항상 쌓여 있는데 얘도 어떻게 돼요? 녹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빙하의 면적이나 이 눈의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지구의 기온이 높아서 빙하의 면적이 줄고 눈의 양이 줄어버리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어떻게 돼요? 줄죠. 반사시켜주는 애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반사가 안 된 만큼 어떻게 되겠니? 들어오겠지, 지구로. 더 많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만년설이 감소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이 어떻게 되면서 감소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오히려 증가하니까 온난화가 가속화가 돼요. 그 다음에는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육지 면적이 줄어드는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자, 봐봐. 일단은 첫 번째가 해수온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해수온 상승이 일어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빙하가 녹아요. 빙하에 해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빙하가 해빙이 되면은 빙하가 녹아서 물이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겠니? 바다로 들어가겠지. 그럼 바닷물 양이 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의 부피 팽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액체도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수 양은 똑같은데 온도가 늘어나니까 부피가 빡 커져가지고 해수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니까 저지대가 어떻게 돼요? 침수되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는 생태계도 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남반구, 아니 우리나라도 남부지방은 거의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요. 너무 이제 더워졌단 말이죠. 온대 기후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래서 원래 경상남도 경북 지역에서 뭐가 많이 생산이 됐는데 사과가 생산이 많이 됐는데 지금 너무 많이 더워지고 나니까 사과가 생산되는 지역이 경북에서 어디로 올라왔냐면은 강원도 쪽으로 올라왔어요. 이 사과는 더운 열대지방에서 잘 못 자라요. 온대지방에서 자라야 되는데 얘네가 너무 더워지니까 사과 생산량이 그만큼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농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생태계가 점점 아열대로 바뀌어요. 우리나라 바다도 지금 수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열대에서만 자라는 뭐 해파리의 양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보통 따뜻한 물에만 사는 상어들도 자꾸 우리나라로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추운 바다에 있는 상어가 못 살거든요. 근데 상어들이 해수온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출몰을 해서 갑자기 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한번 가속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 빙하가 면적이 줄면서 반사율이 주니까 그만큼 흡수량이 늘어나고 해수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뭐도 있냐면 그러니까 빙하 해빙으로 해수온을 상승시켜서 해수의 부피 팽창도 일어나게 되는데 해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기체 용해도는 어떻게 됐어? 온도의 비례 반비례? 기체 용해도 대부분은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지만 기체는 용해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의 반비례예요. 차가운 물에 잘 녹는단 말이야. 근데 바닷물이 이산화탄소를 되게 많이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CO2의 굉장히 큰 저장소인데 해수온이 올라가면 바닷물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겠어?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영구 동토층 같은 시베리아 같은 데 얼어있던 메테인이나 이산화탄소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렇게 돼버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됐어? 더 많이 늘어나 버리겠지. 그렇죠? 그러면 온실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실 효과가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얘를 원 상태로 되돌리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가속화되지 않게 우리가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쏙쏙 보자. 자, 6번. 다음은 복사평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자,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같죠.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다음에 7번. 오른쪽 그림은 지구의 복사평형을 나타냈는데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에너지 양을 전체를 100이라고 했었을 때 보면은 지구에 흡수되는 거는 반사되는 게 얼마예요? 30%가 반사가 되니까 지구에 흡수되는 거는 총 얼마입니까? 70. 반사는 30.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총 복사에너지 양은 반사된 30 빼고 70을 흡수해서 얼마를 방출합니까? 70% 방출. 그래서 합쳐서 100이 되는 거죠. 8번은 다음은 지구의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지구는 뭐가 있어서?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므로 달보다 높은 기온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그 다음에 9번 온실기체인 거를 골라보자. 온실기체인 거는 이 중에서 누굽니까? CO2, 수증기, 메테인이 온실기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온실기체가 아닌 거는 산소랑 질소죠.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O, XX예요. 온실 효과가 약화되어 온실 효과가 강화가 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고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니까 온실기체 양이 대기 중에 늘어나면 지구온난화는 더 세져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은 대체로 높아집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빙하가 녹아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수온이 상승을 해서 열팽창을 하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복사평형 실험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XX555예요. 컵 속의 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높아지다 일정해지죠. 그 이유가 이렇게 복사 평형이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20분 이전의 컵은, 자,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에너지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더 많은 거지, 아예 방출량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적외선 등을 비추었을 때 시간에 따라 알루미늄 컵 속에 공기의 온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나와 같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복사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 구간의 온도 변화를 컵이 흡수하고 방출한 에너지 양하고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주면, 여기 나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사 에너지 뭐하고 뭐가 같아요? 흡수량이랑 방출량이 서로 무슨 상태? 같은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사 평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해서, 자, 유제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옆에 1번. 자, 위 그림에서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할 때 다음 에너지 값을 각각 쓰세요. 대기와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얼마예요? 70.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에너지 양은 30. 그러면은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결국에는 얼마입니까? 70이죠. 70을 흡수해서 70을 방출하니까. 그러면은 위 그림에서 A, B, C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자, 기억이, 여기서 뭐야? 가만히 있어봐. 기억이 누구야? 기억은, 그러면 기억이 여기서 누구냐? A죠, A. A는 B 더하기 C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A에 해당이 되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고, B가 반사율이고, C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B는 뭐에서 뭘 빼준 거예요? 결국에 B는 A에서 C를 빼준 값이고, 그럼 C는 누구에서? A에서 B를 빼준 값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저거는 뭐. 다음에 3번. 지구의 복사 평형 과정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보게 되면은, 지구에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반사하는 거 30을 뺀 뭐예요? 지표 흡수 50과 대기 구름 흡수 20이니까, 따라서 여기가 50, 20, 70.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거 20, 지표에 흡수되는 거 50을 빼주면 30만큼을 반사하죠.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결국에는 요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지표가 흡수한 거 50, 대기가 흡수한 거 20. 그래서 총 얼마? 70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복사 에너지는 여기서 대기가 흡수를 했다가 지표로 방출하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대기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D가 바로 뭘 일으키게 된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까지? 5번. 그림은 위도에 따른 복사 에너지 양을 나타냈는데, 자, A가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고요. B하고 C가 고위도에서 부족한 에너지고, 가는 뭐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고, 나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1번 맞고, A는 남는 에너지, B와 C는 부족한 에너지 맞고, 고위도에 남는 에너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도 부근이 저위도고
예, 양쪽 극으로 가는 게 고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 자, 따라서 3번이 틀렸다. 자, 기출문제로 내신 쑥쑥 봅시다. 자, 1번. 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높이에 따라 기온 분포가 다 다르죠. 대부분의 공기는 대륙권하고 성층권에 거의 다 모여 있어요.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제일 많기는 하는데 그거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대기 중에 수증기는 기상현상, 날씨 변화를 일으켜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나타냈는데 대류가 일어나는 층,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은 어디예요? 대륙권하고 중간권하고 요 두 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C죠. 자, 그 다음에 3번. A부터 D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대륙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수증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B는 성층권인데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받아서 기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높아지는 거니까 틀렸고, C층 중간권에서는 대류가 잘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맞죠? 왜?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간권에서는 날씨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간권은 오로라가 나타나는 건 열권이고요. 중간권에선 대류가 일어납니다. 예, 열권이 대기가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비열이 작아서 그래요.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기권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층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층은 성층권, 열권 두 가지가 있는데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성층권에서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6번. 다음은 기권의 층상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오존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성층권이고 인공위성의 기도로 이용이 되는 것은 열권이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륙권이고 상층부에서 유성이 관측되기도 하는 것은 중간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표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치면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해당이 되니까 다가라나에 해당이 되겠죠. 다가라나.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7번. 성층권에서 높은 농도로 오존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딱 대기권은 몇 층으로 나눠진다? 온도 변화가 2개 층으로 나눠줍니다. 중간권까지 온도 낮아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열권에서 상승을 하는 3번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복사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스스로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광선을 방출하는 거니까 틀렸고, 온도가 높은 물체건 낮은 물체건 모두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광선을 다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별을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별인지, 표면 온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태양이 흡수하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태양이 방출,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물체의 온도에 관계없이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모두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온도가 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요. 나중에 이거 배웁니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온도가 2배 되면 방출한 에너지는 몇 배 돼요? 16배로 늘어요. 예, 배워요. 지구과학에서. 다음에 5번이 맞죠? 그래서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죠. 9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적외선 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컵 속의 공기 온도를 측정을 했대요. 따라서 지구 복사 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알루미늄 컵은 지구, 적외선 등은 태양에 해당이 되고요. 컵 속의 공기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상승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안에다가 드라이 아이스 넣어놓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해보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올라가요. 왜? 드라이 아이스는 뭘로 돼 있어요? 뭐가 오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얼은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이 안에 가득 차겠죠. 그럼 온실기체가 많아지니까 적외선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흡수하죠. 그러면은 온도가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어떤 물체가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온도 상승하는 A 구간에는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한 에너지 양보다 많고요. B 구간에서는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흡수 방출량이 같은 거고, 물체는 B 구간에서 복사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지구의 복사 평형을 나타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에요. 그러면은 반사율하고 반사하는 거하고 B하고 C하고 더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 이게 100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총 B하고 C가 흡수한 게 방출되는 양 D하고 같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거는 3번이 맞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A는 대략 30 정도 됩니다. 맞아요.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반사율을 뺀 70 정도가 되고,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70 맞죠? 가하 과정이 아니라 가하 과정으로 온실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맞고, 맞죠? 자, 틀린 거는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13번. 지구의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실 효과에 의해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 맞아요. 대기가 있기 때문에 맞고,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보통 메테인이 어디서 많이 나올까? 얘들아. 부탄은 뷰테인이에요. C4H10이에요. 메테인은 CH4예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 소하고 양이 방귀 끼거나 트림하는 데서 제일 많이 나와요. 반추동물들은 소화 효소가 없어서 미생물들이 안에서 소화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에이 뭐 소가 얼마나 된다고요 하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소를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낙농업하고 목축업 하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서 방목하고 하는 데서 소들이 풀 먹고 사료 먹고 안에서 트림을 하거나 방귀 끼는 상태에서 나오는 메테인 가스가 되게 많아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소나 양 머릿수가 사람 인구수보다 훨씬 많아요. 농장 주인이 얘네가 몇 마리 있는지도 몰라, 정확하게. 그 정도로 많아요. 자.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높아집니다. 낮아지는 게 아니라. 4번. 자, 그 다음에 14번은 그린 가는 대기가 없는 달에서 나는 대기가 있는 지구에서 복사 에너지 출입을 나타냈는데, 가에서 복사 평형이 대기가 있건 없건 무조건 복사 평형은 일어나요. 나에서는 대기가 있으니까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대신에 평균 온도는 나가 가보다 높겠죠. 나보다 가일 때 높다는 틀렸지. 그래서 대기가 있는 경우가 온실 효과가 일어나니까 평균 기온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15번.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된다. 따라서 이거는 온실기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린 가는 1850년 이후 대기 중 CO2의 농도가 증가하면 비례해서 거의 지구의 평균 기온도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CO2의 농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가 맞고,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 효과는 강화가 되겠죠. 대표적인 온실기체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17번. 지구 온난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납니다. 빙하가 녹고요.
육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해요. 왜 그러냐면은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육지를 어떻게 되니까 다 가라앉는 게 아니라 육지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다의 면적이 넓어지니까 육지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가 맞게 되겠죠. 지금 뭐 저기야 어디야? 그 신혼여행 많이 가는데 어디냐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제주. 아니요. 저기 그 이름 뭐야? 그 섬으로 돼 있는. 하와이? 응? 아 거기 이름 뭐죠? 유럽 쪽. 아니야, 유럽 쪽. 괌은 요새 거의 망 직전이고 거기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슬란드. 아, 저 생각이 안 나네요. 저 유럽 쪽에 있는 거기서 섬으로 된 나라인데 자꾸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거기도 자꾸 잠겨요 지금. 네, 자. 아, 몰디브. 예. 몰디브가 자꾸 잠깁니다. 모히또라고 할 뻔했네. 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해.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 지구의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숲을 보존하고 가꾼다. 왜 그러냐면은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서 뭐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탄소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자꾸 요새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걸 쓰는 게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19번. 오른쪽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인데 기권을 이렇게 네 층으로 구분한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B층의 기온이 높아지는 까닭은 바로 여기 있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C층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일어나려면 수증기가 필수예요. 그 다음에 20번. 그린 가와 같이 장치하고 알루미늄 컵 속의 공기의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 일정해지니까 여기가 복사 평형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 구간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까닭은 결국에는 뭐보다 더 커서 그래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방출 복사 에너지보다 더 커서 그렇고, B 구간에서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하고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무슨 상태에 도달해서 그래요?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지만 지구가 달보다 평균 온도가 높은 까닭은 지구는 달과 달리는 뭘 가집니까? 대기를 가지고 이 대기에 뭐가 존재해요? 온실 기체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따라서 이 온실 기체에 따른 뭐가 일어나요?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달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뭘 이루게 됩니까?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결국에는 같은 양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 부피비래요. 제일 많은 게 누구? 질소. 그 다음에는 산소 약 4대 1의 부피비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A는 질소, B는 산소, 자외선을 막아주는 건 오존, 기상현상의 원인이 되는 거는 수증기예요. 수증기. 온실효과 아니죠. 따라서 맞는 거는 1번만 맞고요.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알루미늄 컵 2개를 적외선 등으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두고서 보면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가 먼 거리에 있는 애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게 될 거예요. 바로 복사 평형을 이룬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 시간이 걸려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복사 평형을 이루는 온도는 더 가까운 데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되는 B가 A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더 행성들이 어떻게 돼요? 비교적 먼 행성보다는 표면 온도가 높은 게 거리가 가까우니까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지구에 출입하는 에너지를 나타냈는데 지구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를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뭐를 잘 흡수한다? 적외선을 잘 흡수를 해주고 A의 양은 B와 C의 양을 합친 것과 같다. A의 양은 B는 지구가 반사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양을 합쳐 얘를 C라고 하면은 A는 B와 C를 합친 거랑 같은 거지. A가 이 C는 뭐예요? 대기가 지표로 재복사를 해주는 양이에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양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지는 않아요. 온실효과는 C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많은데 방출해야 되는 에너지 양은 똑같아요. 복사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표로 재복사하는 양이 늘어나서 온실 효과가 더 커지게 돼요. 대기가 없다면 현재보다는 평균 기온은 낮아질 것이다는 맞죠. 따라서 틀린 거는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죠? 질문 있니? 없어요?